현재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인 e스포츠판,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영원한 경쟁 구도를 펼칠 것만 같은 두 나라, 한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경쟁을 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롤이 출시되고 빠르게 세계로 인기가 뻗어나가던 도중 이에 가장 빠르게 관심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대표 게임 기업 텐센트는 롤의 가능성을 보고 누구보다 빠르게 라이엇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롤 대학이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죠. 롤의 인기는 중국 내에서도 하늘을 치솟았고, 중국 롤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규모를 키우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때 한국은 이전 스타크래프트 시대에서 이미 e스포츠계에 대한 미판을 만들어둔 상태로 롤을 맞이하게 되었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카오스를 즐겨하던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롤이라는 게임에 적응하고 프로팀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2년도 롤드컵 참가 첫 해부터 미국과 유럽에 비해 롤을 1년 늦게 접했음에도 첫 참가부터 준우승을 하더니 14년부터는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를 완전 장악합니다. 그렇게 17년까지 총 5년간 세계의 팀들을 한국팀 발 아래 두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이 영광의 이면에서는 서서히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국의 발 아래에서 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롤은 아주 논리적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계단형 성장, 역할군의 뚜렷함과 같이 협동, 전략, 리스크 관리, 후반 지향에 알맞는 게임이었죠. 한국은 이미 e스포츠가 존재했던 터라 이런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며 빠르게 게임의 수준을 프로의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죠. 모든 나라가 e스포츠 자체를 처음 맞이하는 상태였고, 제대로 된 프로의 양식이나 보조할 체계화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팀보다는 나 자신이 더 중요했던 상황이었죠. 당연히 한국에 비해 협동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전략의 질도 떨어졌으며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전 방향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후반 지향이 제대로 지켜줄 수가 없었죠. 또 국가의 게임 문화 자체가 한국은 전국의 인터넷망이 다 깔려있고 개인 컴퓨터나 PC방을 통해 모두가 쉽게 PC게임을 즐겨온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콘솔 게임을 떠올리지 PC게임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대중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혼자 유망주 발굴이 원활한 편이었죠. 어떤 부분을 따져봐도 스타트 라인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할 때 이야기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죠. 해외 팀들은 한국의 팀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인 선수들과 코치를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경쟁에 밀린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을 정도로 말이죠. 특히 중국 팀들이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선수가 안 오려고 하면 올 때까지 금액을 높였어요. 이러니 모든 팀들이 한국 프로팀들을 통해 시스템을 빠르게 갖추기 시작하고 전력을 보강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세계의 게임판도가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과 PC 보급률이 올라가며 게임판도 콘솔 중심에서 PC 중심으로 변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해외에서도 롤을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롤 자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롤은 원래 시스템 자체가 후반 지향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격차를 벌려서 승부를 보는 게 승리 공식이었죠. 여기에 최적화를 가장 잘한 것이 한국 프로팀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승리 공식의 게임을 게이머들과 라이엇이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이머들은 중국의 플레이어들처럼 처음부터 많은 교전을 하고 지칠 틈 없이 알차고 빠른 게임 한 판을 하는 것을 원했지, 50분 60분 동안 농사 짓다가 끝내는 게임을 원하지 않았어요. 라이엇은 변화하기로 합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게임으로 전락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교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바꾸고 게임의 템포가 빨라지도록 시스템을 계속 뜯어고치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프로팀들도 이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같은 문제점도 사실 느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바뀌려고 하지는 않았죠. 지금 당장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강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현상 유지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이라고 느꼈을 때가 이미 늦은 때였다는 거였죠. 시간이 흐르면 방치되어 녹슬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듯 한순간에 한국 팀들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2018년의 롤드컵이었죠. 유튜브와 영상 편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감사한 말들을 건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상을 만드는 큰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감사한 응원을 기념하고자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영상에 남겨보려 합니다.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겨울 롤드컵에 출전한 LCK팀은 총 3팀, KT, 젠지, 아프리카가 출전하게 되었죠. 결과는 젠지는 그룹 스테이지에서 탈락, KT와 아프리카는 8강에서 탈락. 지금껏 단 한 번도 LCK팀이 롤드컵에서 4강에 들지 못한 적이 없었고, 바로 2017년에 LCK팀이 롤드컵 5연속 우승을 차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컸던 충격. 해외에서는 LCK가 무너졌다며 조롱했고 18년 롤드컵에서 우뚝 선 중국이 한국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된 상황이었죠. 가장 충격받은 것은 당연히 LCK 구단, 선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무기가 망가져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한국의 프로들은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19년 시즌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변화. 18년 롤드컵에서 추락한 이후 모두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분석하기 시작했고 곧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보수적인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개편한다는 것이 모든 팀들이 추구하는 바였죠. 한국의 프로팀들은 지난 영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국 선수가 중국 리그로 가는 것은 돈 때문이고 그 외의 리그는 경쟁에 밀려나서 간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해외 리그 경험자들을 유학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배우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었죠. 그런 한국 프로팀들의 노력 사이에 19년 시즌에는 새로운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신생, 새로운 세대,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 압도적인 무력. 2부 리그에서 승격되어 올라온 담원 게이밍이었죠. 18년 롤드컵 우승팀, 중국의 IG를 이끌던 김정수 감독이 담원으로 합류하며 자신들만의 색을 완성했는데 마치 중국 LPL 팀처럼 많은 교준과 빠른 게임, 강한 무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을 갖춰서 이제 막 승격이 된 팀임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거의 평정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변화를 위한 고통이 필요했던 LCK 팀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2019년 새로운 바람의 담원, 가장 먼저 변화에 응한 T1, 또 다른 신성 그리핀이 19년 롤드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은 그리핀과 담원이었지만 사실 두 팀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 플레이어로 가득한 팀이라 애초에 기대는 T1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LCK를 대표해온 팀이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프로게이머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이커가 있는 팀이었으니까요. 담원은 8강에서 G2에게 1대3으로, 그리핀은 8강에서 IG에게 1대3으로 완파를 당합니다. 남은 것은 T1. 8강에서 살아남아 4강에 도착한 그곳에는 담원을 깨부순 G2가 있었죠. 전 세계의 어떤 리그의 어떤 팀보다도 변칙적인 뱀픽과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FPX와 유일하게 우승 후보를 다툴 수 있었던 유럽 팀이었고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키를 잡았던 것일까요? 게임 내내 모든 부분에서 G2에게 휘둘리기만 하다가 힘을 다한 T1은 1대3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끝내 우승으로 향하는 문을 열지 못하는 한국팀들. 그렇다면 그대로 좌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팀은 한 해를 버리고서라도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 유망주 발굴과 양성에 힘을 쏟았고, 어떤 팀은 한 감독을 필두로 신구의 조화를 이룬 강팀으로 탈바꿈을 했으며, 어떤 팀은 18년 가장 잔혹했던 순간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승만을 바라본다는 듯 전 세계가 똑같이 1년마다 선수들의 이적이 굉장히 많은 것이 롤 프로판임에도 유일하게 전원 잔류를 선택한 팀이 있었죠. 이제는 새로운 바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담원이었습니다. 보통 1년 한 시즌을 스프링과 서머 전후반기로 나눴을 때 모든 팀들은 스프링 시즌에 합을 맞추는 것에 사력을 다합니다. 그만큼 팀원 간 합이란 것은 중요한 요소니까요. 하지만 담원만은 그 시간 동안 이전에 쌓아둔 합을 더욱 갈고 닦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누군가 한쪽에서 원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원의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걸 담원이 해낸 거죠. 거기에다가 담원의 큰 약점들마저 완벽하게 보완해내기까지 더 이상 담원을 막을 수 있는 LCK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8년, 19년, 그리고 20년. 세 번째 도전. 담원, DRX, 젠지가 롤드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8강에서 젠지는 G2를 만나 0대3 패배. DRX는 8강 담원과의 대결에서 0대3 패배를 합니다. 남은 것은 담원 하나. 작년에 그때와 너무나도 흡사한 이 상황. T1이 서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담원이 서서 자신과 T1을 무너뜨렸던 그 팀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패배했던 그 기억은 이미 담원의 큰 양분이 되었습니다. T1이 열지 못했던 그 문을
이제는 열대가 찾아온 것이었죠. Set their sights on the Nexus. Down One Gaming set their sights on the final. They look to G2. They take their time with it, but they sweep aside the LEC. And for the first time in 3 years, the LCK will advance to the World Final. 결승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중국의 수닝. 우승 후보로 꼽혔던 중국의 TES와 징동을 완파해버린 새로운 최강자였습니다. 한국에서 머나먼 상하이의 경기장. 코로나로 인해 중국인 관객들만 가득한 그곳에서는 수닝을 응원하는 소리만 가득했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한 프로게이머가 주눅들지 않고 말합니다. 와, 답은 넥서스가 열렸습니다. GG. 넥서스 깨면서 4세트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GG. 자, 뭉쳤습니다. 너구리 박치기 파이트 왜 하냐? 트로피에 손 댔습니다. 네. 이제 들어 올리기만 하면 그렇죠. 돼요. 진행 요원 없습니다. 안전 요원이 잡아도 와. 된다. 거의 길 열어줬습니다. 그냥 들기만 하면 됩니다. 인장 젠지의 인장까지 띄워주고요. 다 뛰면서 GG. 짧다면 짧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깊었기에 괴로웠던 2년을 끝맺은 것은 바로 담원. 한국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며 세계 정상에 돌아오게 됩니다. 롤드컵,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